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네, 이번 주가 7번째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7번째 강의 2차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사실은 왜 지속 가능 발전 농업, 그리고 농업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환경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식량을 갖다 생산하기 위한 그런 이제 행위인데요.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거리를 갖다 이제 만드는 거고, 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농업에 대한 이제 발전을 갖다 꾀하는 과정에서 해충도 제거를 해야 되겠고, 또 해충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약도 쓰고 그렇잖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영향으로, 농약의 영향으로 어떤 뭐 해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곤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죽게 되고, 또 먹이가 부족함으로써 이게 결국은 새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먹이도 부족하고, 또 그 농약들이 이제 묻어져 있는 그런 이제 뭐 지렁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새들도 이제 죽어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즉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런 이제 농업 생산성을 갖다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농업을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대량 생산 농업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형태의 농업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종류가 이제 자원순환형 농업과 정밀농업. 정밀농업은 요즘은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죠. 스마트팜. 그래서 뭐 스마트 농업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형 농업. 네, 자원순환형 농업이라는 게 뭐냐? 바로 어떠한 형태를 적용한 것을 자원순환형 농업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러한 자원순환형 농업의 개념은요, 이렇습니다. 환경보호, 그리고 농업 생산성을 갖다 향상시키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러한 이제 개념이 자원순환형 농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자원순환형 농업으로서 환경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갖다 동시에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비료, 농약 등의 외부 투입제 의존에서 탈피하자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영양분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것들을 농장 내에서 순환시키고, 특히 영양분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퇴비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약 같은 경우도 농약을 갖다 뿌리지 않고 해충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적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농업 방식을 갖다 이제 해보자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자원순환형 농업의 적용 사례는 어디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냐면요, 바로 쿠바에서 하는 이제 그 농업 방식, 농사 방식 이런 것들이 건조 토양이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물의 순환 원리를 갖다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농업 생산성을 갖다가 높이는데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쿠바에서 적용하는 자원순환형 농업이에요.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뿌리 길이가 다른 작물을 갖다 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건조한 지역은 뭐예요? 건조한 지역은 겉에는 거의 마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른 그런 이제 그 척박한 건조한 그런 곳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을 심게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덜 건조한 데는 뭐랄까, 뿌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깊게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분을 갖다 빨아들이는 그러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서로 다른 작물들을 그 상황에 맞게 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지면에 이제 식물을 갖다 이제 주로 심게 되는데 그 식물들이 결국은 건조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빨리 건조하게 수분이 증발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가축 분뇨를 갖다 덮는다는 거예요. 가축 분뇨를 덮음으로써 수분의 증발도 막아준과 동시에 가축 분뇨는 또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퇴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도 공급하고 수분의 증발도 막고 그런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방식의 즉 자원을 갖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원 순환형 농업을 갖다가 이제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바로 이러한 자원 순환법,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축산이라든가 또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퇴비까지 직접 만들어서 그야말로 유기농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불안할 일이 워낙 많은 요즘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버드나무 톱밥을 만듭니다. 톱밥에 왕겨를 섞어 축사에 깔아놓으면 분뇨와 섞이면서 자연 발효돼 유기질 퇴비가 됩니다. 한 3년 동안을 숙성을 시켜가지고 거기 완전히 퇴비가 숙성될 때 다시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밭으로 나간다는 얘기. 화학 비료를 쓰는 대신 이 퇴비로 농산물을 키웁니다. 이렇게 키운 유기농산물로 다시 가축을 기르는 이른바 지역순환형 자급축산입니다. 7농가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순환농법을 지켜온 게 30년 가까이 됩니다. 지난 2004년부터는 도시 소비자들의 위탁을 받아 송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한우를 3년간 키운 뒤 송아지 자금을 지원한 도시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도 판매합니다. 도시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얻고 농가에서는 송아지를 키워 양질의 축분 퇴비를 얻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 안에서 땅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런 생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순환형 자급축산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도농 상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퇴비의 생산 또 가축의 어떤 그 육성 그리고 그 퇴비는 다시 작물을 갖다 기르는데 이제 활용이 되고 그렇게 길러진 또 작물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는 그런 이제 풀, 그쵸? 초목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순환형을 갖다가 이제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 순환형, 순환 농법이 이제 어떤 대안으로 또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러한 이제 자원 순환 농업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정밀 농업이죠. 정밀 농법이에요. 스마트 농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이제 정밀 농업은 환경 문제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을 갖다 동시에 해결하는 그러한 이제 그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바로 수분, 양분, 농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더 과다하지도 않게, 그렇죠? 농약 같은 경우도 너무 과다하게 주니까는 이게 해충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약이 거기에 묻어가지고 우리 인체에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량, 즉 필요한 양만 이제 공급을 하는 거야. 물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작물들이 오히려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양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적절한 양만 이제 공급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최적 환경을 갖다가 조성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농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정밀 농법,
또 스마트 농업의 적용 사례로는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양이라든가 작물이라든가 수확량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것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토양을 갖다 분석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농약을 줄 것인지, 얼마만큼 비료를 갖다 살포할 것인지, 또 얼마만큼 수분을 갖다 공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파종을 하기도 하고 비료도 살포를 하고 또 농약도 살포를 하고 또 그 결과로 수확량이 어떻게 이제 지금 농작물이 성장을 하고 수확량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데이터 관리도 하고 이제 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저렇게 농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내 농업, 비닐하우스 내에서도 내부의 온도라든가 습도를 갖다가 측정을 하고 또 내부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또 온도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이제 제어를 하게 되고 외부의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햇빛을 받아들여야 될지 닫아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또 온도 같은 경우는 내부의 온도를 갖다 제어를 한다라든가 습도를 제어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한 곳에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관리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온실 통합 관제를 갖다 한다라든가 또 외부에 있을 때도 모바일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온실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외부의 데이터 관리라든가 바로 노지라고 얘기를 하죠. 외부에 즉 이렇게 이제 그 비닐하우스 내에서의 이제 농사가 아니라 그냥 노지에서의 이제 농사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농약을 뿌린다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갖다 실시간으로 저렇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드론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어디가 뭐 농약이 살포가 덜 됐다, 어디가 작물의 생육 상태가 좋으니까 어디는 뭐 비료를 적게 줘도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를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정밀 농업이자 바로 스마트 농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 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또 이렇게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채취를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도 AI 인공지능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그래서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도 확인을 하고 채취를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일이 잘 익었는지를 파악해서 로봇이 알아서 수확을 하고 소에 걸어놓은 디지털 목줄로 짝짓기 시기나 건강까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을 이 농업에 활발히 적용하고 있는데 미래 식량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로봇이 카메라로 파프리카 사진을 판독한 뒤 열매가 달린 줄기만 잘라냅니다. 네덜란드 바이에닝엔 대학 연구팀은 자율주행 차량이 거리에서 사람이나 물체를 파악하는 원리를 농업에 적용했습니다. 딸기를 따주는 기계도 등장했습니다. 2초마다 한 개를 딸 수 있는데 사람보다 빠릅니다. 독일에서 개발된 자동차 크기의 로봇은 센서를 달고 주행하며 토양의 상태를 측정합니다. 수분이 얼마나 잘 머무는지 등 특성별로 토양 지도를 만들어 한 들판에서 다양한 작물을 섞어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의 발전은 목축업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농가는 소에 디지털 목줄을 걸었습니다. 번식기엔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짝짓기 시기가 된 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농업과 목축업에선 대규모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는 게 경쟁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대규모 인력 없이도 적은 양을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게 돼 농업 모델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단백질 수요가 늘어 2050년까지 육류가 지금보다 76%나 더 필요한데 선진국 소비자는 건강에 좋고 독특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면서 지난해 식품 기술에 대한 글로벌 투자 금액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AI가 도입이 된다라든가 또 스마트 농법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한편으로는 물고기를 갖다가 키우는, 그렇죠? 예, 그 양어라 그러죠. 예, 양어 방식에도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러한 이제 AI라든가 이런 스마트 농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그 배설한 이런 것들을 또 비료 사용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합치는 등 새로운 농법을 도입해서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선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유리온실 속에서 상추 등 녹색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 채소들은 흙이 아닌 물에서 자라는데 특이한 점은 이 물에서 물고기가 산다는 점입니다. 수경 재배와 물고기 양식을 결합한 아쿠아포닉스 농법입니다. 물고기가 만들어내는 이제 부산물, 호흡하면서 나오는 암모니아나 이제 배변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다양한 그 영양분들을 미생물로 한번 분해를 시켜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의 형태로 저희가 20, 30대 청년들이 창업한 이 농장은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채소 50여 종을 생산 판매해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은 청년 농부도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만큼 아열대작물인 바나나를 재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국산 바나나는 수입산보다 당도가 높고 무농약이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과일 시장에서 바나나에 대한 수요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상황에 실제로 유통되는 국산 바나나의 양이 전무할 정도로 아주 부족한 상황인 것을 보고 틈새 시장을 노린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 농부들, 우리 농업의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성희입니다. 네, 자원순환형 농법이라든가, 그렇죠? 또 정밀농법, 즉 스마트 팜,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서의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기존에 활용했었던 그런 농법들, 과거의 전통적인 농법, 사실은 그 전통적인 농법은요, 우리가 유기농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농약 이런 거 별로 안 썼거든요. 퇴비를 갖다 쓰고 또는 농약 대신에 어떤 농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농법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한다라든가, 또는 생물의 기능, 그렇죠? 살아있는 아까도 잠깐은 얘기를 했지만은 오리를 활용한 오리 농법이라든가, 또 우렁을 갖다 재배해가면서 하는 이제 우렁이 벼 재배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농업을 갖다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지속 가능한 발전의 형태인 농업으로서 어떠한 것이냐?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료나 농약 등 합성 화학 자재를 갖다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 미생물 등 천연 자원을 갖다 사용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갖다 생산을 하고, 그리고 농업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는 농업을 바로 농법을 유기농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유기농업은 농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갖다가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물의 다양성도 보존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물의 순환, 또 더불어서 토양 생물 활동을 갖다 증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다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유기농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기농업은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 생명 농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제 유기농업은요, 크게 이렇게 생산자와, 즉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 생산하는 생산자와 또 그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 소비하는 소비자 간에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소비자는 농민의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을 갖다가 저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가 구매를 해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섭취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농민의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는 생산자에게는 그러한 형태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만은 자연에게는 어떠한 이제 효과를 갖다 가져오게 되냐면은 생태 환경을 갖다가 보존한다는 그러한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제 유기농법이 활성화가 되면은 자연은 결국은 쾌적한 환경을 갖다 제공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주게 되는 것이죠. 즉 공기라든가 물, 토양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 소비자에게만 그런 이제 그 혜택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 생산하는 유기농법을 갖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연에게는 자연 복원적인 농업을 갖다 지속하면서 흙살리기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자연의 건강성을 갖다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자연은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자에게 그러한 환경을 갖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자연이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펼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생명 농업으로서의 유기농업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유기농업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은 병충해 잡초 관리와 그리고 농약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해충을 갖다 제거를 하고 병충해를 갖다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토양의 비옥도 관리와 그리고 비료 대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작물의 양분을 갖다가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병충해 잡초 관리 측면에서는 타감작물은 뭐냐면은 다른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물, 즉 잡초를 갖다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피식물, 억제 작물, 병해충이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윤작이라든가 간혼작 또는 주의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양을 갖다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녹비작물이나 피복작물 이런 것들 아까 뭐라 그럴까 이제 순환농법에서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서로 이제 피복작물 즉 겉을 갖다가 수분이 많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작물을 갖다 심는다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충해 잡초 관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농약 대체 기술 개발로서는 농약을 뿌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멀칭제 비닐을 갖다 씌워서 그래서 밑에 이제 토양으로부터 어떤 수분 증발도 이제 억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뭐 잡초라든가 이런 것도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작물 추출. 그 다음에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인하는 그런 이제 향을 갖다 이제 페로몬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이나 또는 어떤 작물들이 어떤 유인하는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이제 향을 갖다 이제 페로몬이라고 하는데,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해충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해충이 싫어하는 그런 향을 갖다가 내는 혹은 그러한 이제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작물들을 갖다 같이 섞어서 재배를 한다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병충해를 갖다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닐을 갖다 이제 덮어서 수분을 갖다가 증발을 갖다 방지한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기무기 광물 자재를 갖다 사용한다라든가 유기태비, 토양 개량제, 가축 분뇨를 갖다 사용함으로써 농약을 대체를 하고 비료를 대체하는 그런 기술들이 결국은 생물학적
방제와 연관이 된다라면은 뭐 이를테면 병원 미생물 해충, 잡초 이런 것들을 갖다 줄일 수 있고 또 오리라든가 왕우렁이와 같이 해충을 갖다 제거하는 그런 것들 먹이로 삼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작물 재배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동물, 곤충, 미생물을 갖다가 두루두루 다양하게 생물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들 또 유해 분해 미생물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미생물 비료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러한 유기농업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병충해 잡초 관리 또 농약 대체 기술 개발, 토양의 비옥도 관리, 그리고 비료 대체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물학적 방제와 작물 양분의 공급을 꾀하는 그러한 이제 방식이 유기농업이다. 서로 연관성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유기농산물의 이제 패러다임은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무농약, 무비료, 퇴비의 무제한 사용 이러한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유기농산물을 갖다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천연물질 그 과정에서 천연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에 더 덧붙여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더 고품질의 유기농산물을 갖다가 이제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공을 통해서 기능성 건강식품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 기능성 건강식품을 만드는 것으로서는 뭐 인삼이라든가 키토산, 게르마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기능성 물질을 갖다 더 추가를 해서 그 효율성을 갖다 높이는 이러한 형태의 통합적인 유기농산물의 패러다임이 지금 점점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유기농법들, 지속 가능한 그러한 농법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냐면요. 토양의 관리 측면, 또 용수 관리, 농업 기상, 그리고 양분의 관리, 병해충 관리, 가축 분뇨의 문제, 또 유기농법, 농축산물의 안정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표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요소 기술들을 토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밀 토양 조사를 하거나 토양을 보존하고 비옥도 관리를 하거나 정밀 농업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측면들의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용수 관리 측면에서는 물 절약형 영농 기술이라든가 수질 모니터링 또는 용수 중의 오염 관리 또 비점 오염원 관리 뭐 이런 형태의 용수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기상적인 측면에서 농업 기상 정보를 갖다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농경지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리를 하거나 또 양분 관리 측면에서는 시비 즉 비료를 얼마나 주는지 주게 되는 비료의 양을 갖다 관리한다라든가 양분의 수주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체크를 함으로써 그러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유기질비료의 안전 사용 기준이라든가 또 친환경 비료를 갖다 개발한다라든가 이런 측면들도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요. 병충해 관리 측면에서는 생물학적 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농약을 갖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생물을 이용해서 즉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갖다 제거한다라든가 막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생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생물학적 방제 등 청정 기술을 갖다가 실용화하기도 하고 또 가축 분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종 그리고 축산이 연계된 순환 농법을 갖다가 이제 한다라든가 또 액비를 갖다 이용해서 악취 저감 기술을 갖다 이제 개발한다라든가 유기농법으로서는 유가 조사료 그리고 생산체계 확립 또 유기농 자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이제 개발한다라든가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유해 물질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육 단계별 유해 요소를 갖다 관리하는 측면 또 지속 가능한 지표로서는 농업 에너지 지표 또 자원 효율성 지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 들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생물 환경 자원 개발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토양과 물, 공기를 아우르는 동물, 미생물, 그리고 생태계를 갖다가 이렇게 통합한 그러한 생물 환경 자원을 갖다가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건강한 작물을 갖다 키우고 또 가축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유용 미생물 갖다 이제 활용하는 이런 이제 통합적인 적절한 자원 관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이제 농업을 갖다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농업 생산의 지속성을 유지를 하고 또 수익성을 증대를 시키고 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갖다 극대화시킴으로써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농업 측면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으로 지금 끊임없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또 그리고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농업과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